1시 31분 지나고 있고요. 상황실에서는 유창희 대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제 딱 주 중반 수요일이 왔고요. 네. 오늘 시장에서 또 어떤 종목들이 눈에 띄는지 긴급 진단 첫 번째 종목은 SK하이닉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SK하이닉스 외에 반도체 소부장 쪽, 그러니까 코스닥 시장에 있는 종목들은 그래도 많이 올랐어요. 네. 전고점 부근까지 오른 종목들도 속속들이 눈에 띄는데 대장인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는 여전히 반도체에서 희망 고문을 하고 있다. 네. 뭐 주주분들이 많이 힘들어하시거든요. 근데 오늘은 외국인이 좀 사던데 네. 러브콜이 지속될 수 있을지 좀 전망을 해볼게요. 저는 충분히,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시장 자체가 네. 지난주까지는 지수가 신고가를 그림에도 불구하고 딱히 뭐가 좋은지를 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난주는 계속 순환매가 발생을 하면서 증시를 떠받쳤더라면 이번 주는 좀 윤곽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결국 이제 IT 쪽이라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나스닥도 계속 신고가를 그리고 있고 물론 맞아요. 이제 뭐 하락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나스닥 계속 치고 나가는데 S&P 500이라든지 다우지수는 못 올라간다는 것은 결국엔 테이퍼링 우려감이 완화되는 것이 확인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내일 7월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어닝 시즌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이런 것들이 기술주에 대해서의 실적만큼은 기술주를 따라갈 게 없을 것이다라는 그런 것들이 투심을 좀 회복시키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국인들이 성장주에 대해서 다시금 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이런 하이닉스 같은 뭐 IT 관련된 기업들 좀 이제부터 주목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에서는 마이크론의 실적이 곧 발표가 되고 네. 국내에서는 삼성전자가 발표를 합니다. 이 반도체 실적이 과연 어떻게 나올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세요. 과연 우리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내놔줄까? 아니면 또 실망스러워서 지금 이 반도체에 물려있는 주주분들에게 또 악재로 작용을 할까 고민 많으실 것 같은데 이번에 반도체 우려를 종식시킬 만한 실적이 나와줄까요? 아니면은 그 다음 타자로 넘겨야 될까요? 실적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좋게 나올 거예요. 근데 항상 하이닉스 실적이 안 좋았나요? 좋았죠. 좋았죠. 근데 눈높이를 확 뛰어 넘어주길 시장은 기대하는 것 같아요. 실적은 좋았는데 네. 항상 이제 꼬리표가 붙는 것이 하이닉스가 뿐이 아니라 그 하반기에 대한 불확실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실적이 아무리 좋게 나와도 다음 분기 그 다음 분기 실적이 안 좋을 거다 그러면은 주가는 하락할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실적이 아무리 안 좋게 나와도 네. 다음 분기 그 다음 분기 턴어라운드 할 거면 주가는 급등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쇼티지 현상 모든 산업적인 쇼티지 현상이라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완성 업체의 생산이 둔화가 되고 그런 것이 결국엔 반도체 수요를 또 감소시킬 수 있지 않게 우려감들이 어떻게 보면은 지난 5월달, 6월달에 하이닉스라든지 성장주의 주가의 발목을 좀 잡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저는 하반기로 갈수록 이런 것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 회복에 따라서 IT 제품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네. 서버용 수요 DRAM 수요도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국이라면 저는 하반기에 대해서 우려가 너무 미리 민감하게 반응할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텔 낸드 인수도 지금 차근차근 밟아가고 있는 SK하이닉스고요. 낸드 부분에서 하반기 흑자 전환이 예상된다라는 분석도 오늘 나왔는데 최근에 뭐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하향한 리포트가 나오면서 네. 투자자분들의 그 심리를 더 위축시킨 바 있었거든요. 네. 과연 지금은 이런 악재들이 다 반영된 주가인지 여기서 우리는 어떤 포지션을 가져야 되는지 전략을 세워볼게요. 사실 저는 좀 개인적으로 이번에는 이 12만 원의 이 박스권을 좀 뚫어내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있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트 길게 한번 보면서 이야기해볼게요. 충분히 저는 뭐 가능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차트도 크게 보면서 이야기해볼게요. 네. 충분히 이제 왜 그러냐면 네. 어찌되었든 시장 자체가 물론 이제 3,300포인트 고점을 찍고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조정은 전 짧다 생각하고 더 크게 갈 수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어쨌든 반기, 지금 1월부터 6월 달까지의 반기 코스피 수익률만 따진다 그러면 15%, 16% 정도 수익률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하반기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은 저는 조금 더 나올 수 있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하이닉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증권사에서 물론 매도 리포트가 나왔다고 하지만 뭐 증권사 리포트대로 할 거면은 주식 못 하랍니까?
뭐 또 그렇게 또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면 네. 목표가 어떤 기업은 뭐 지금 예를 들어서 그냥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은 10만 원인데 막 20만, 30만 원 적어놓는 기업들도 리포트도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꼭 그런 거에 대해서 일희일비하실 필요는 없다 생각하고 있고 저는 일단은 단기 목표가는 한 15만 원대까지 여전히 열려 있다. 해서 저는 약간 눌림목이 나온다라면 좀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눌림목에서는 여전히 매수 포인트 가능하고 이 실적에 대한 불안감은 현재 주가에 좀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선되는 모습 우리는 기대해보자. 목표 주가 15만 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는 삼성 SDI 배터리주 네.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저희가 잠시 후 긴급 진단 외에서 또 집중 점검 시간에서는 SK하이닉스 이야기를 해볼 텐데 삼성 SDI는 어닝 서프라이즈 기대를 또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그 리포트에 대한 내용부터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네, 뭐 일단은 삼성 SDI뿐이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전기차 배터리 업체들의 그 전체적인 성장세가 네. 1월부터 5월 달까지 성장세가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이제 실적에 반영될 것이라는 어떤 기대감이고 특히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자동차 배터리, 그러니까 대형 배터리 사업 부분이 썩 좋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흑자 전환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좀 있고 그리고 원래 좀 좋았었던 스마트폰용이라든지 정동 공구용 배터리 판매는 계속해서 호조세를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본다라면 안정적인 실적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 특히 ESS 시장 관련해서도 좀 개선 여지가 좀 있기 때문에 삼성 SDI에 대해서의 2분기 실적에 대한 관심도가 그 어느 때보다 좀 높게 형성되어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터리주들은 정말 고난을 지난해 많이 겪었어요. 네. 뭐 테슬라 배터리 데이 때도 조마조마하면서 봤던 기억이 있고 배터리 내재화 이야기 또 완성차 업체들이 다 배터리를 또 뛰어든다라고 하니 네. 국내 기업들의 설 자리가 줄어드는 거 아니냐라는 불안감이 최고조에 달았던 한 해였거든요. 이를 다 반영하고 이제는 실적으로 배터리로 찍히는 그 숫자로 주가도 올라갈 수 있을까요? 저는 충분히 반영됐다. 근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너무 이걸 뭐 좋게만 봐서 제 내피셜 수 있겠습니다만 완성차 업체들이 이제 배터리 사업 부분 내재화하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 도화선은 폭스바겐 쪽 아니겠습니까? 폭스바겐이 중국 관련된 배터리 사업 부분을 인수하면서 몇몇 제품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만든 배터리를 적용하겠다라고 한 것이고 현대차 같은 경우도 약간 그런 뉘앙스를 좀 풍기긴 했는데 글쎄요 완성차 업체가 배터리 내재화 사업을 완전 전면적으로 할 수 있을까? 전 개인적으로 쉽진 않다. 오히려 그 포드라든지 이런 GM이라든지 현대차도 보신다라면 내재화라는 표현을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주요 배터리 업체하고 업무 제휴 정도 공동 개발, 공동 사업 파트너십으로 가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당장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니까. 네. 그렇다면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면 오히려 결국 전기차 시장이 성장세가 여전히 폭발적이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런 거에 그 내재화에 대한 이슈는 지난 3월달, 4월달에 좀 반영이 되었고 그게 정말 악재였으면 지금 주가 반토막 났어야죠. 그 사이에. 근데 그런 게 아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사실 이 전기차를 많이 판매하기 위해서는 배터리가 필요한 것도 네. 많지만 우리가 뭐 배터리만 보고 자동차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그 외관도 봐야 되고 그 안에 그쵸. 소프트웨어도 봐야 되기 때문에 완성차 업체들이 무조건 배터리에만 신경을 쓸 수 없다. 결국 그 시장을 우리가 또 다시 가져갈 것이다라는 네. 분석도 있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은 너무 이 배터리에 대한 안 좋은 생각만 하고 있진 않았나라고 다시 한번 생각이 되는데 삼성 SDI 최근에 2차 전지주들의 흐름도 좋습니다. 이 기세에 몰고 가서 한번 우리도 투자를 해볼까요? 어떻게 보세요? 최근에 보면은 완성업체들의 좀 상승 랠리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들이 꼭 자동차, 전기차 이슈도 좀 있지만,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ESS라든지 좀 이런 부분들이 또 좀 포커스가 좀 맞춰지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라면 전 삼성 SDI는 한 75만 원대까지의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다만 전 여전히 완성업체도 좀 긍정적이지만 소재 부품주들의 성장세는 더 크다. 예를 들어서 극단적인 표현을 하자면 배터리 사업부는 내재화할 수 있겠죠. 네. 하지만 소재 부품까지 내재화할까요? 그건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라면 최근에 소재 부품주 중에서 뭐 SKC 같은 경우 계속 신고가 흐름을 좀 보여주려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도 좀 주목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성 SDI 그래서 개인적으로 목표 주가 유창희 대표님은 75만 원 제시해 줬고요. 2차 전지주들이 더 조금 더 탄력도가 높더라고요. 최근에. 네. 혹시 그 안에서 같이 이 흐름을 탈 만한 대표적인 기대주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SKC라든지, SKC. 그러니까 그 어쨌든 동박 관련된 기업들이라든지 그리고 핵심 소재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저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그 파일을 뺏기지 않을 것 같은 그쵸. 네, 그런 종목들로 SKC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상황실로 넘어가 볼게요. 요즘은 리포트 효과를 참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주식도 관심을 가지면서 공부를 하면서 리포트를 쭉 보며 아, 이 산업이 유망하구나, 이 종목이 유망하구나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하반기 기대주라는 2분기 호실적 예상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이 롯데정밀화학에 대한 둘러싸고 있는 업황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실적에 대한 기대 전해주시죠. 네, 롯데정밀화학은 이미 작년부터 좀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작년 저점 대비해서 주가도 많이 올라왔고 최근 들어서도 좀 안정적인 주가 흐름을 좀 보여주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주택건설 시장이 좀 호조세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호조세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성수기 그러니까 그 제조 그 업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이런 성수기 시즌이 들어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매출 염소 부분 관련해서의 안정적인 수요를 좀 불러일으키고 있고요. 그리고 셀룰로스 부분 관련해서도 뭐 하반기에는 지금은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네. 물류 비용 감소라든지 또 어쨌든 지금 화학 업황, 화학 섹터뿐이 아니라 모든 원자재 관련된 그런 것을 재가공하는 섹터는 원자재 가격 상승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다시 제품 가격으로 전가시킬 수 있다는 부분들을 본다라면 좀 안정적인 실적 증가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암모니아 사업 부분이라든지 수소 사업 부분 이런 새로운 신규 혹은 기존에는 조금 약했던 부분들도 좀 하반기로 가서 더 개선될 수 있다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네. 1분기 실적도 나쁘지 않았고 2분기 실적도 상당히 기대감 그리고 연말로 갈수록 더 이런 것들이 좀 높아지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롯데정밀화학을 상황실에 꼽은 이유 중에 하나가요. 네. 최근에 뭐 JP모건이 금호석유에 대한 매도 네. 그리고 목표주가 하향을 내놓으면서 이 업황에 대한 둔화 우려가 커졌었잖아요. 네. 그래서 롯데케미칼도 금호석유도 타격을 받았는데 왜 롯데정밀화학은 하반기 기대가 된다라는 실적에 대한 리포트가 나왔는지 이게 종목별로 다른 건지 아니면 하나금투에서는 화학주에 대해서 여전히 좋게 보고 있는 건지 저는 그게 헷갈려서 들어보고 싶었어요. 지난주에도 저희가 화학 관련된 기업을 말씀드렸었죠. 네. 근데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비재, 일반 소비재를 중심으로 만드는 화학 업황은 물론 이제 하반기에 봐야 되겠지만 지금이 약간 피크가 아닐까라는 약간 전망들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맞아요. 코로나가 하반기로 갈수록 내년으로 갈수록 더 이제 완화가 된다라는 것이지 더 확대된다고 생각 안 하고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지금 코로나 역설이라고 해서 막 일회용 제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소비가 급증했기 때문에 화학 업황이 좋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생활용품이나 이런 것을 많이 관련된 원재료를 많이 생산하는 업체는 갈수록 조금 둔화될 수 있다는 우려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금호석유라든지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가 주가가 좀 최근에 좀 하락을 하거나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그런 전망 때문인데 네. 롯데정밀화학은 일반 개인적인 어떤 개인 생활용품의 화학 제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산업 전반에 사용되는 화학 제품을 만드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올해 금리 한 10월 정도 인상하려는 것 중에 하나가 네. 경기가 좋아지기 때문이거든요. 뭐 4% 이상의 경제 성장률을 기대를 하고 있고 미국도 마찬가지,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가 계속 회복되고 있다는 얘기는 산업이 잘 돌아간다는 얘기고 그럼 산업 관련된 화학 제품의 수요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아. 그러다 보니까 그 롯데정밀화학에 대해서의 관심은 다른 회사하고 좀 다르다. 그래서 화학 업황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회사가 어느 쪽에 포커스를 맞춰져 가지고 제품을 생산하냐가 결국에는 하반기에 대해서 성장성이 유지가 될 것이냐 아니면 좀 꺾일 것이냐 이런 것들이 좀 구분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업황보다는 경기 회복으로 인해서 여전히 화학 제품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산업용을 다루고 있는 롯데정밀화학의 경우에는 수혜가 예상이 된다라고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럼 롯데정밀화학에 대한 가격 전략 저희가 또 함께 세워드릴게요. 네, 저는 일단은 직전 고점대 언제까지는 좀 반등을 준다라고 좀 봐야 돼요. 네. 뭐 그렇다면은 일단 73,000원 정도까지 목표가 열어놓고 거기서 이제 추세가 정확하게 전환된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대응해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전고점 부근까지 73,000원 이야기해 드렸고요. 롯데정밀화학, 여타 다른 화학주와 조금 다르게 봐도 될 만한 이유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상황실로 넘어가 볼게요.
스푸트니크 V 백신이 떠오르고 있어요. 사실 러시아 백신은 좀 우리가 시장에서도 그렇고 뭐 전체적으로 약간 의구심을 갖고 있었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있어서의 효과가 있다는 소식 때문에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주식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거론되고 있나요? 뭐 스푸트니크 관련돼서 이제 뭐 이렇게 언급됐었던 같은 혹은 뭐 기대감이 있는 기업들 보신다라면 네. 뭐 시원스 글로벌이 좀 우선 순위가 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바이넥스, 뭐 이수 앱지스 그리고 뭐 EID, 뭐 이트론 뭐 등 여러 개 업체가 있는데 실제 뭐 이 백신을 위탁 생산 한다 안 한다 혹은 한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생산하는지 여부는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휴원스 글로벌도 그래서 오늘 두 자릿수의 급등을 보여줬고요. 18% 넘게 상승하기도 했는데 이럴 때 가장 고민스러울 것 같아요. 확진자가 다시 또 급증하면서 네. 800명대 가까이 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온 전 세계적으로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으니까 지금 키트주, 치료제주, 백신주를 버리기에는 너무 빠른가, 이른가? 라고 고민하실 것 같기도 하고 네. 없는 분들은 사자니 또 이게 한번 했던 뉴스이기 때문에 예전만큼의 효과가 안 나오지 않을까 고민할 것 같거든요.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어찌되었든 이번에 이제 뭐 델타 변이 바이러스 얘기가 좀 나와주면서 결국엔 느낀 건 뭐냐면 이게 끝나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안 변이 끝나네. 바이러스는 앞으로 세타, 감마, 오메가 계속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속도가 다른 거에 대비해서 예를 들어 다른 기존에 있었던 메르스든 뭐 이런 관련된 것은 사스든 한번 발생이 되면 이 변이가 나오는데 뭐 1년 그 다음에 또 나오는데 그것을 또 잡고 또 1년, 뭐 6개월 이런 식이 있는데 지금은 뭐 한두 달 사이에 계속 얘가 빠르게 변이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제 두려움들이 네. 좀 나오고 있다 생각하고 있는데 뭐 스푸트니크가 뭐 90%뭐 효과가 있다. 뭐 이건 전 잘 모르겠습니다. 뭐 몇 프로 믿는다 안 믿다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백신 업체들 모더나인가요? 어저께인가 나온 뉴스 중에 하나는 mRNA 방식이기 때문에 이걸 조금만 바꿔주면 바로 새로운 변이에 적응할 수 있다라는 소식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의 어떤 이게 얼마나 문제가 될지 아니면 통제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확실한 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쉽게 끝나는 건 아니겠다. 그러면 진단키트 관련돼서 수요는 뭐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는 말은 못하겠지만 네. 안정적인 매출을 보여줄 수 있겠구나라는 것은 투자 심리를 좀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다만 이제 백신 쪽보다는 오히려 그러니까 신규 백신 개발 쪽보다는 CMO 쪽으로 해가지고 CMO 관심도가 좀 더 높아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래서 백신 개발도 좋지만 CMO의 어떤 정말 확실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이 좀 앞으로 더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약 백신 관련주보다는 CMO, 위탁 생산 쪽으로 보자. 저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휴원스 글로벌에 대해서는 오늘장 좀 일단 털고 가야 될지 수익을 실현해야 될지 대응 전략으로 마무리해 볼게요. 네, 저는 일단 윗꼬리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거 본다라면 네. 스푸트니크 관련해 가지고 어떤 단기 기대감에 의해서 주가가 좀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좀 오르면 주식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게 맞다. 그래서 단기 목표가 한 7만 5천을 잡아드리고 있지만 그 이상의 돌파 여부를 좀 조금은 전 약간 부정적인 이슈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주요 이슈가 주가에 선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휴원스 글로벌까지 맞춰봤고요. 유창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